안녕하세요. 오늘 세계 어린이집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진행할 놀이치료사 강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모 교육은 엄마 아빠가 해주는 놀이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거고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란 어떤 것인지, 놀이가 아이들에게 왜 중요한지,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자녀들과 잘 놀아주고 계실까요? 애들하고 노는 게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아이하고 놀아주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부모가 주도하고 놀이를 이끌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놀이는 누가 주도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주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놀이가 되어야 하고요. 거기에서 아이들은 재미를 느낍니다. 부모는 단지 초대를 받아서 따라갈 뿐입니다. 놀면서 아이들은 성장에 꼭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3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해보셨나요? 놀이가 꼭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놀이에서는 자신의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빠나 엄마가 되어보기도 하고 아기가 다시 되기도 하고요. 여러 직업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변신 로봇, 슈퍼맨이 되어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능력자의 꿈을 이루기도 하고요. 때로는 공룡이나 괴물이 되어서 공격성을 마구 표현하기도 합니다. 놀이가 필요한 이유 2번째, 어른에게 언어가 있다면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놀이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를 잘 관찰하면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데요.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놀이가 필요한 이유 3번째, 분리개별화를 성취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점점 성장해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지만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준비와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이 바로 놀이입니다. 놀이는 가상이고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은 알면서도 마치 실제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안전하게 분리를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놀수록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놀이, 자주 그리고 잘 놀 수 있도록 부모가 도움을 주면 더욱 좋겠죠. 물론 평소에는 아이가 원할 때, 그리고 부모님이 놀아줄 여유가 있을 때 아이가 주도하는 대로 부모님은 따라가면서 재미있게 노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거나 아이가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치료적인 접근을 통해서 놀이를 구조화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놀이를 구조화한다는 것은 경계를 만들어 준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끼리 자유롭게 노는 모습을 부모님들은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위험한 곳에 올라가거나 위험한 물건을 만지거나 친구를 때리는 일에 대해서도 그냥 지켜만 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경계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경계 만들기는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놀이에서 경계를 만드는 일 중에 하나는 부모님과의 놀이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 시간과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여러 번을 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은 일관되게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만드는 일 2번째는 그 시간에만 놀 수 있는 놀잇감 상자를 만듭니다. 상자를 하나 준비하시고요. 그 안에 인형, 우유병, 포대기, 소꿉놀이와 같은 양육에 관계된 놀잇감, 미술에 관계된 놀잇감, 공이나 글러브처럼 신체와 관련된 놀잇감, 칼, 총처럼 공격에 관계된 놀잇감들을 한 종류씩 넣습니다.
그 외에 아이가 원하는 놀잇감이 있다면 넣게 하셔도 되는데요. 상자에 들어간 놀잇감은 평소에는 가지고 놀 수 없고 부모님과의 놀이 시간에만 놀 수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하셔서 아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놀이를 할 것인지 장소도 일관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장소, 놀잇감이 세팅이 되었다면 정해진 시간에 놀이를 시작하고 정해진 시간에 끝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놀이에 바로 뛰어드는 아이도 있지만 어떻게 놀아야 할지 부모님이 정해주기를 바라는 아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부모님은 아이고 어떻게 놀아야 할지 고민이 되나 보구나.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네가 원하는 놀잇감을 가지고 원하는 방법으로 놀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30분 내내 고민만 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부모님은 답답하셔서 아유 그럼 이거 해 라고 이끌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지만 끝까지 아이의 고민되는 마음을 계속 읽어주면서 버티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 과정이 아이에게는 치료의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놀잇감을 정하고 놀기 시작했다면 부모님은 아이가 놀이에 초대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나는 그럼 어떤 걸 할까? 라고 물어서 아이가 역할을 정해주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놀이는 아이가 주도하고 부모님은 따라가시는 겁니다. 따라가는 방법은 아이의 행동, 감정, 욕구를 읽어주는 것인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 부모님들께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을 읽어줍니다. 너는 소꿉놀이를 하기로 선택했구나. 너는 아기를 재우는구나. 네가 엄마구나. 아, 네가 아빠구나. 이 놀이 말고 다른 놀이를 하기로 결정했구나. 라는 식의 아이의 노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시는 겁니다. 행동을 읽어주셨다면 다음으로는 아이의 노는 모습 속에 들어있는 감정이나 욕구를 읽어줍니다. 네가 웃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은가 보다. 내 자동차를 막는 것을 보니까 나를 못 가게 하고 싶은 거구나. 그렇게 부모님이 읽어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 감정, 욕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하는 놀잇감을 가지고 원하는 방법으로 놀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나 타인을 다치게 하는 일, 물건을 던져서 부수는 일, 그런 것들은 제한이 돼야 하는데요. 제한은 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게 하는 데 있어서 경계를 만드는 일만큼이나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료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은 수용하고 제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 세 가지를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놀다가 칼이나 총을 부모를 향해 겨누었다면 나를 쏘고 싶은가 보네. 근데 나에게 직접 쏠 수는 없어. 대신 여기에는 원하는 대로 쏘거나 찌를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베개나 벽을 향해 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놀이가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면 아이는 더 놀고 싶다고 놀이 시간을 넘기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도 제한이 들어갑니다. 더 놀고 싶어. 근데 지금은 더 놀 수 없어. 대신에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놀 수 있단다. 자, 한 번으로 수용이 되는 아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일관되게 말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